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2시 30분입니다. 계속 릴레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그동안 제가 코멘트를 많이 안 드렸던 쪽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자, 금융주인데요. 금융주 중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은행 세 가지, 국민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거의 2020년 1월 이후로 신한지주가 40% 하락,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KB금융이 1월 이후로 거의 38%, 하나금융지주가 42% 거의 40%대 급락을 했습니다. 현대차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랑 비슷하죠? 현대차가 37%,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볼게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 도대체 누가 팔았을까요?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두 달간 약 600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 국민은행 400만 주 정도 매도, 예, 신한지주 1200만 주 순매도. 자, 그러면 가격대 보면 신한지주가 보통 4만 원대 유지를 했고, 국민은행이 6만 원대, 그러면 하나금융지주가 그렇다면 일단 신한지주를 굉장히 좀 많이 판게 되네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대비해서 신한지주를 굉장히 좀 많이 팔았고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금융 위원회에서 좀 걸렸던 제재 사항이 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다들 알고 있는 라임 사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어 DLS 사태 뭐 이런 쪽으로 요즘에 금감원에서 좀 약간 하나금융 뭐 요즘 대신 뭐 증권하고 같이 엮여가 신한금투 뭐 라임 투자자들 지금 소송도 막 걸려 있고요. 좀 많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뭐 정부가 좀 낀 게 아닌가라는 뭐 소식도 들렸었고 이 라임 사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거의 이제 라임 사태는 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라임 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뭐 KB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이 부실사 부실 회사를 알면서도 투자를 했다. 인제 거의 투기 이건 뭐 사모펀드 쪽인데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 왔죠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뭐 금융 사기의 가장 그냥 뭐 어떻게 정부에서 은행에서 또 이 라임 자산운용권 너무 많이 팔았고 증권사에서도 너무 많이 팔았고 사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면은 그래도 하나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나 실적적인 면은 별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적 1 분기는. 뭐 2 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이 일단 찍어 팔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도 하나금융지주 무난한 1Q 2020년 1Q 실적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런 것들 인제 좀 리포트 아무래도 뭐 하나금융이나 신한지주나 KB는 리포트를 좀 봐야 되겠죠. 예, 리포트를 좀 봐야 됩니다. 1Q도 일단 무난하다고 하네요. 컨센서스가 5,700억 정도 좀 하이하긴 하지만 5,400억 대지만 뭐 외화 환손실 정도니까 뭐 이게 뭐 크게 주가를 반토막시킬 만한 이슈라기에는 좀 그렇죠. 그다음에 2 분기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고 어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실적 감소가 뭐 폭발적으로 크게 나온다. 뭐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는 일단 글로벌 시장이 어 판매가 감소되면서 뭐 셧다운되면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실적으로 하나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나 국민은행이 뭐 그게 아닌데 얘네들은 뭐 셧다운 되지도 않았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인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은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야 내가 진짜' 신한지주 또 보겠습니다. '은행은 진짜 철밥통, 철밥통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 분기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8,700억 타행 대비 실적 도 KB보다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또 나왔네요. 네, 보시면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이건 매경에 가시면 이렇게 리포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지금 1 분기는 그냥 뭐 컨센서스 시장에서 기대치 계획된 대로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코로나가 겪었던 시점에서 이 정도라면 그러면 뭐 마찬가지 2 분기도 여기서 더 나빠질 만한 그런 일들은 좀 없다라고 좀 봐야겠죠. 뭐 예. 실적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코멘트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냐. 라임 사태 뭐 저거는 나중에 뭐 손해배상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쟤네들이 얻는 이익 대비해서 커버가 가능하고요. 자 국민은행도 좀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나와 있는지. 네. 그다음에 또 금리에 대해서 뭐 금통위가 또 4월 달에 열리겠지만 뭐 동결 정도 수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식 시장에 있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너무 급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이 배당 수익률이 거의 7%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배당 수익률이 6.97%,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배당 수익률이 9.38%. 그러니까 작년 대비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가가 뭐 4만 원일 때 사서 2천 원 정도 받으니까 5%대인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제 올해는 좀 감소할 수도 있겠죠. 뭐 아무래도 조금 뭐 시장 여건 대비해서 뭐 적립금도 보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도 2천 원 정도 지급한다고 봤을 때 지금 주가가 2만 원이면 하나금융주 거의 10%에 9%에 육박하는 이자를 주는 거고요. 신한지주는 거의 7%대. 그러니까 뭐 은행 금리보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1억 있으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할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사는 게 이자가 더 높은 그런 국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내가 목돈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불안해. 그쵸? 현대차도 좀 불안하고 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고 난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좀 배당도 좀 받아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거의 7% 이상의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신한지주, 국민은행, KB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나. 그러고 나서 플러스 알파 주가가 지금 26,000원에 든 게 4만 원 간다. 그러면 뭐 거의 잭팟 터지는 거죠. 예, 잭팟 터지는 거죠. 여기서 뭐 우리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코로나 사태를 다 극복하고 회복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매년 9%씩 신한지주는 7%씩 이자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투자 수익률 뭐 10% 이상 온다 이러면 뭐 거의 뭐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투자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은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힘들어지면 아무래도 기업 파산 위기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제 뭐 호텔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뭐 각종 고가의 굵직굵직한 산업들이 예전에 IMF 때처럼 가 버리면 은행들이 인제 맛이 가 버리는 거죠. 줄도산하고 막 뭐 돈 못 받고 빌려준 돈 떼이고 막 이러면 인제 그때부터 인제 골 때리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폭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 드리면요. 아니 은행주가 지금 돈 잘 버는데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KB금융이 7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왜 2만 원, 3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났나요? 바로 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험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과거에 IMF 경험해 보신 분들, 뭐 리먼 사태 때 경험해 보신 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금융주는 은행주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은행주를 팔았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더 떨어지느냐에 대한 핵심은 뭐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상화되느냐, 세계 기업들이 정상화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상화되면서 외국인 비중이 지금 뭐 거의 60%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외국인 비중들이 다시 채워지게 되고 다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들일 때 그러면
어 엄청난 수익을 주식 투자 수익 플러스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 보시면 네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었죠. 자, 요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이게 팔긴 팔았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팔은 거지 뭐 지분이 10%씩 없어지고 그런 투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분율을 보시면 예. 그렇다면 우리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코로나19가 좀 진정된다면 2009년 대비 2009년도 이렇게 리먼 사태 때 나왔던 이런 지금 2만 원대 투매, 신한지주가 2만 원대 투매와 지금 투매는 격이 다르죠. 예, 이때 2만 원과 지금 26,000원은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신한지주가 하나금융이 국민은행이 오히려 리먼 사태 때보다 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고배당주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흐름을 잘 체크를 해서 결국 인제 마지막 핵심은 여기서 일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기조 삼성전자, 현대차의 움직임과 함께 얘도 따라갈 것이다. 코스피 지수를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지수를 계속 체크해야 되고 선물 동향을 체크해야 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따로 은행주냐 뭐 국민은행이냐 하나금융이냐 뭐 어떤 은행이냐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은행을 통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나누어서 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고배당을 더 추구한다면 하나금융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도 예전에 한번 하나금융을 한 18,000원, 19,000원대 한 2-3년 전에 매수를 했다가 웃기는 일이지만 전업 투자할 때 19,000원에 사서 19,000 18,900원인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1억 추가 매수를 하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그 주문이 매수가 안 되고 매도가 되어서 주식이 다 팔렸는데 팔리자마자 10% 급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날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10%면 꽤 큰 자금이거든요. 2억이 10%면 2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하루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2만 원이 왔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그게 지금 2016년도인가요? 이때죠. 이때 2016년도 이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5만 원 올라갔으니까요. 저 영국 가서 유학 생활 계속하면서 계속 땅을 치고 후회했고 한국 와서도 더 후회를 하고 근데 또 왔어. 야, 이 주식시장이 참 재밌죠. 근데 저는 뭐 일단 하나금융하고 신한지주 그다음에 국민은행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이때 동안 얘기는 안 드렸지만 어차피 이쪽은 뭐 사람들이 크게 관심 없으니까 뭐 관심 없지만 저는 큰 관심이 좀 있고 그래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 나 관심이 있었는데.'라고 생각했던 의외로 관심이 있었던 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이다. 고배당. 그다음에 주가 상승. 네. 주가 상승.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정적인 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국가 경제 시스템을 또 계속 체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국민은행, 하나금융주, 신한지주는 같은 라인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계속 좀 흐름은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뷰와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예 다시 2만 원대로 급락할 때 그때 베팅을 하든지 지금은 왔다 갔다 어차피 다음 주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관망을 하고 있다가 뭐 오히려 이 고점이 돌파되는 시점 완전히 완연한 흐름이 깨지 24,000이 위로 올라서는 시점 아니면 아예 다시 2만 원이 깨져서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베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이런 의견은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리스키할 때 들어가서 좀 투매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아예 안전하게 25,000원 위에서 매매를 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다가 2만 원 이하에서 다시 또 투매가 왕창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쌍바닥에서 잡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금융, 신한지주,